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케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떠한 뉴스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노무라 증권이 이제 SK하이닉스 리포트를 냈는데 이 리포트가 이제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다음에 낸 리포트여서 주주환원 정책을 노무라 증권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리고 또한 이제 7월 달에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급락했는데도 SK하이닉스에서 어떤 시각 유지하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 이제 나온 리포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SK하이닉스가 요 노무라 증권이 보니까는 리포트를 냈는데 보니까 새롭게 내놓은 리포트긴 하지만 어쨌든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요지의 리포트였고요. 그렇다면은 노무라 증권이 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월 달에 주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6월 22일을 고점으로 찍고 이제 SK하이닉스가 무려 120만 원대까지 폭락을 했었는데 이 폭락을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많은 증권사들은 주가 폭락을 하니까 SK하이닉스의 목표가도 같이 내렸습니다. 목표가를 내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긴 했는데 어쨌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기업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시장의 상황이 수급에서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대폭 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노무라 증권에는 목표가를 기존의 470만 원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티증권이나 이제 그 시티그룹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주가가 폭락을 했지만 메모리의 상황과 SK하이닉스의 어떤 기업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목표가를 유지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은 좀 약간 이렇게 부하내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노무라 증권은 자기들이 다시 분석을 해봤지만 우리가 목표가를 내릴 만한 기업의 본질적인 차이, 메모리의 시장의 어떤 변화는 없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뭐 대부분의 외국계 증권사들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까? 예, 시티그룹도 그랬고 저희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대로 저희 건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유지를 했죠. 제 기억에 시티그룹은 심지어 목표가를 좀 올리기도 했어요. 미세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증권사들처럼 목표가를 뭐 대폭 하향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보니까는 노무라 증권이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를 왜 이렇게 선정했는지가 궁금한데 요 지금 이제 증권사 리포트의 주요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다음에 작성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이 결국은 SK하이닉스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FCF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FCF에 따라서 이제 그 주주환원 정책이 결정되니까요. FCF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한다면 주주환원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볼 수 있고 FCF의 50%를 잉여 현금의 50%를 주주들에 돌려주겠다 했으니까 만약에 노무라 증권이 FCF를 갖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주주환원 정책도 사실은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수치로 말씀드린다면 노무라 증권은 올해 FCF를 갖다가 약 156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18조 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여전히 엄청난 규모의 FCF가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했고 내후년 28년도에도 엄청난 규모의 이제 FCF를 전망했는데 무려 377조 원이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318조 원의 FCF를 전망했는데 내후년은 이보다 더 점프를 합니다. 줄어들지 않고 점프를 하는데 370조 원을 전망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절반의 가량을 갖다가 주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SK하이닉스가 공시로 이제 약속을 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올해는 78조 원, 내년에는 160조 원을 갖다가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내후년에는 188조 원.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노무라 증권이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벌어들이는 돈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벌어들이는 게 없으면 이렇게 잉여 현금을 갖다가 만들 수 없고 잉여 현금이 없으면 이제 그 주주들에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리포트에서 여러 가지 주주환원 정책이 있죠. 우리가 보통 주주환원 정책을 한다면 배당이 있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이 있고 또한 이제 소각을 하면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자사주 매입해야 되는데 이런 중에서 자사주 소각이 SK하이닉스가 선택한 자사주 소각을 가장 이제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시장들이 반응해도 그렇긴 한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배구조상에서 이제 금산분리법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를 소각을 해버리면 앉아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이 합이 10% 넘어가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대신에
배당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SK하이닉스는 금산분리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선택했고 그 삼성전자 비교하지 않았지만 노무라증권이 자사주 소각이 가장 최고의 주주하는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에 있어서 좀 다르게 반응을 했고요. 그 내년과 내후년에도 자사주 소각을 비롯한 주주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요인은 결국은 메모리 가뭄이 내년과 내후년에도 지속된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월요일 날 말씀했다시피 AI의 생태계 최대 대장주가 어디입니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도 어쩔 수 없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들의 엔비디아의 최대 그 빅테크 고객인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내년에 출시되는 자기들의 최고 사양 제품에 대해서 판가를 15% 이상 올리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메모리 기업들의 D램과 HBM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AI의 고객들에게 판가 올리겠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메모리 공급이 메모리의 가뭄이 지속된다는 것이 여전히 엔비디아의 그 판가 인상에도 그대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는 이제 장기 공급 계약,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노무라 증권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죠. 예. 노무라 증권이 자기들 목표가를 유지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제시했냐면은 LTA 장기 공급 계약을 갖다가 체결하고 있으니까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면 5년 단위의 물량을 일단 확보하게 됩니다. 처음에 LTA가 나오니까 일부에서는 LTA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냐? 계약을 장기적으로 묶어놓으면 향후 추가적으로 이제 판가 올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비롯한 메모리 기업들의 그 영업이익 정점이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잘못 해석한 것이죠. LTA 이제 본질은 무엇이냐? 장기를 공급을 하지만 일단 미니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이제 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올라간 만큼의 장기 공급 계약도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 LTA의 핵심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에 5년치를 갖다 무더기로 묶어놓은 다음에 시장의 판가를 갖다 반영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할 리가 없죠. 그것을 노무라 증권도 반영하면서 LTA는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갖다가 올리는데 중요한 어떤 그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